여기 콩밭 바로 옆에 가보면은 바로 옆에 진딧물이 있습니다. 예, 진딧물이 여기는 엄청 많네요. 예, 자당 오일을 넣고 흔들어 주십니다. 진딧물인데요, 개미도 엄청 많습니다. 예, 어떻게 될까요? 여기 개미도 지금 죽었고요. 예, 진딧물도 지금 맞은 것은 움직임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은 배추밭과 무밭에 나와 있습니다. 이 배추는 한 35일 정도 되었고, 이 배추는 30일 정도 되었고, 이제 곧 결구가 되려고 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잎이 이렇게 겹치면서 조금 있으면 결구가 시작되죠. 그리고 무도 처음에 심어준 무도 아주 잘 자라주고 있고요. 이렇게 뿌리가 무가 커가고 있습니다. 많이 클 것 같습니다. 저거 좀 늦게 심은 무는 이제야 자리 잡고 왕성하게 커가고 있고 금방 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선선하니까요. 자, 여기는 정말 많이 컸죠. 요 중간에는 이제 결구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이는 거죠. 이곳 같은 경우는 결구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결구될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비료도 중요하겠지만 이 결구될 때 해충이 이제 아무래도 결구가 되면서 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진딧물 같은 경우에, 나방 같은 게 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나중에 배추를 수확하고 배추를 씻을 때 진딧물이 둥둥 뜨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결구될 때 가장 중요한 그 진딧물 방제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지금은 진딧물이 없습니다. 그냥 보시다시피 진딧물이 없어요. 방제를 철저히 해줬기 때문에 진딧물이 없는데 주변에 진딧물이 보입니다. 이런 거는 진딧물이 없어요. 지금 결구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 콩밭 바로 옆에 가보면은 바로 옆에 진딧물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거의 막바지인데 콩이 되고 이제 진딧물이 조금씩 붙어 있습니다. 이런데 진딧물이 붙어 있어요. 여기는 더 많습니다. 진딧물이 여기는 엄청 많네요. 콩에 보면은 진딧물이 엄청나게 붙어 있습니다. 여기도요. 이렇게 보시면은 바로 옆에 배추밭이 있죠. 금방 옵니다. 진딧물은 이제 날개가 달린 날아가는 진딧물도 있고, 그리고 아까 보시다시피 여기 개미들이 있죠. 개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진딧물로 날르기도 하고 밑에서 나오는 달콤한 것을 얻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 진딧물은 아까 같이 날아가기도 하고 개미가 날라주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제 배추가 지금 결구되는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진딧물 방제, 친환경 방제, 친환경 자재를 만들어서 방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안녕하세요, 손비제 제주농부입니다. 이제 배추가 결구가 왕성하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뒤에 보시는 거는 결구가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아까 보시는 것 같이 배추에는 아직 진딧물이 없습니다. 방제를 꾸준히 주기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진딧물이 없는데, 바로 옆에 콩밭에는 진딧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제 그 진딧물이 많다는 것은 금방 배추밭으로 진딧물이 넘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방제를 철저히 예방 차원에서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미 진딧물이 생긴 상태에서 약을 쳐주시면은 좀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약은 예방 차원에서 미리미리 방제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배추를 수확하고 나서 그 안에 해충, 즉 진딧물이 없게 됩니다. 진딧물이 있게 되면은 진딧물이 흡집을 하면서 바이러스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작물이 잘 자라지도 않습니다. 흡집한다는 것은 양분을 계속 빨아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물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 유발 그런 해충이기도 하고, 그리고 흡집을 계속 꾸준히 하기 때문에 꼭 방제를 해 주셔야 되는 가장 중요한 그런 해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추를 보시면은 뭐 다른 작물도 마찬가지겠지만 진딧물의 배설물이 있습니다. 진딧물이 이제 똥꼬 쪽에서 달달한 뭔가를 떨어뜨리는데, 그것을 주로 이제 그 개미들이 받아 먹거든요. 하지만 대부분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 진딧물이 분비물이 이제 그 작물에 떨어지게 되면 거기서 곰팡이도 생기기도 하고 시커멓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끈끈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씻으려고 해도 잘 씻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 그 고추도 마찬가지겠지만 진딧물이 끼게 되면은 그 끈끈한 것 때문에 시커멓게 곰팡이가 막 피어나서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진딧물 방제는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딧물을 방제를 꾸준히 해야 될 시기가 되어서 결구 시점이 되어서 우선은 뭐 결구가 될 때는 붕소비를 우선 주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진딧물입니다. 진딧물 방제를 하기 위해서는 농약을 사용할 수도 있고, 농약 중에 여러 가지 많죠. 아주 많습니다. 배추에 쓸 수 있는 농약이 많아요. 그 농약을 쓰시던가, 아니면은 두 번째는 친환경 살충제, 친환경 그 독초 추출물, 이런 거 많습니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님오일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거 말고도 뭐 고삼, 고삼으로 만든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제충국이라고, 예, 제충국 추출물도 있을 거고 많습니다. 예, 그런 것을 이용하시면 좋겠지만, 예, 비용이 많이 들죠. 이것도 이몰도 비싸고 이런 것도 비싸고, 뭐 한 통에 한 최소한 3만에서 5만 원 정도 합니다. 굉장히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저렴하게 하시려면은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예, 이런 것도 한 통씩 조그만 밭을 하신다면은, 예, 사다 놓으시고 조금씩 덜어 쓰시면 되거든요. 예, 유통기한이 없기 때문에, 예, 조금씩 덜어 쓰시면 되고,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마요네즈입니다. 우선은 마요네즈를 설명하시기 전에, 그 진드물을 제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냥 물을 주면은 진드물 좀 방지를 하실 수가 있어요. 비가 잦은 시기에는 진드물이 없습니다. 왜냐면 비가 잦으면은 진드물이 이제 건조하고 그런 것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비가 잦으면은 아무래도 진드물이 숨을 쉬지 못하고 기공이 막혀서 아무래도 진드물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요. 그래갖고 진드물이 그때는 없는데, 이제 건조하고 이제 가뭄이 들게 되면은 진드물이 창궐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피해를 많이 주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물입니다. 물 주는 거. 예, 두 번째 방법은 주방세제를 이용하시는 겁니다. 주방세제를 뿌리면은, 예, 진드물이 방제가 됩니다. 하지만 이제 주방세제 중에서도 합성 계면살성제가 들어간 그런 거 쓰시지 마시고, 친환경 오일로 만든 좋은 그런 주방세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는 방법이 있고, 주방세제만 쓰셔도, 예, 진드물 방제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친환경 그 주방세제가 있으면은 그걸 조금씩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그 방법 외에 이렇게 물비누가 있습니다. 예, 물비누로 제거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물비누를 이제 이런 친환경 농약이랑 같이 혼용하는 겁니다. 이게 유화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약이 잘 스며들고 그 다음에 붙어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이 물비누입니다. 이게 물비누를 사용하시면은 진드물을 효과적으로 제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물비누는, 예, 유기농업 자재로 이제 허용이 된 그런 자재이기 때문에, 예,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자담 오일이라고, 예, 자담 오일입니다. 예, 자담 오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즘에 인터넷에 보시면은, 예, 물비누는 있는데, 물비누 중에 이제 친환경 물비누가 있습니다. 식물성 오일이랑 이제 가성가리랑 이제 해서 이제 섞어서 이제 숙성시켜서, 저도 이제 이것을 처음에 만들 때 숙성시킨 다음에 거기서 물을 타고 그 다음에 교반을 해서 이제 물에 녹여서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예, 그 숙성시킨 그 단단한, 예, 비누를 이제 숙성 비누라고 하는데, 그 비누를 이제 이렇게 물에 녹이시면은 이런 물비누가 되게 됩니다. 이거는 강판에 이제 갈아서 이렇게 물비누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렇게, 예, 물비누를 이용해서 제거하는 방법이 있고, 예, 세 번째는 이제 마요네즈입니다. 예, 마요네즈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막걸리, 소주, 그다음에 식초도 있을 수 있고, 예, 이것도 꾸준히 주시면은, 예, 진드물이, 예, 제거가 됩니다. 이거 말고도 우유를 하는 방법, 요구르트 방법,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하지만, 예,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하시는 게 제일 좋겠죠. 예, 그래서 오늘은 가장 확실한 방법 한 두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요거는 물비누입니다. 예, 물비누 없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집에 만약에 친환경 CP비누, 예, 숙성비누가 있으시면은 CP비누를, 예, 그거를 이제 강판에 갈아주세요. 이런 강판에, 예, 강판에 이제 갈아주세요. 이렇게 싹싹싹. 이렇게 강판에, 예, 이 유기농 비누, 그러니까 유기농 오일이랑, 유기농 오일이 아니라도 식물성 오일 있잖아요. 예, 해바라기나 카놀라유 이런 거를 만든, 예, 그런 비누가 있습니다. 가성가리로 만들었는지 그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판에 갈아 가지고 약 2g 정도를, 예, 갈아 주십니다. 한 티스푼을 한 2개 정도 돼요. 예, 그렇게 갈아 주시고, 예, 여기다가 우선 물을 한 100ml 정도 담았고요. 여기다가 이제 요 강판에 갈은 친환경 비누, 예, 숙성비누라고 하죠. 예, 그걸 넣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냥 하셔도 되는데, 빨리 녹이시려면은, 예, 따뜻한 물을 부어서, 예, 녹여주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이렇게 따뜻한 물을 넣고 이렇게 몇 번만 흔드시고 가만히 두시면은, 예, 비누가 물이 따뜻하기 때문에 알아서 녹습니다. 예, 이렇게 하셔서 이제 물에 혼용해서 쓰시면 되는데요. 이제 거품이 많이 보이죠. 예, 거품이 많이 보이면은 이 거품 때문에 이제 그 진딧물이나 아니면 응애 같은 것들이 이제 나중에 이걸 뿌리게 되면은, 예, 기공이 막혀서, 예, 사멸하게 됩니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환경 비누 2g, 예, 2g이나, 예, 티스푼 2개 정도 넣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물을 1리터 정도, 예, 1리터 정도 요 정도 넣어 갖고, 예, 이제 방제기에 넣어서, 예, 뿌려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방법이 이겁니다. 예, 비눗물을 녹여서 뿌려준다. 예, 비누를 녹여서 뿌려준다. 아니면은 이렇게 자담 오일로 하셔도 됩니다. 이 자담 오일은
물 한 2리터에 20ml에서 10ml 정도 넣어주시고 방제기를 뿌려주시면 됩니다. 요거나 똑같은 겁니다.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 자담 오일이 제일 좋죠. 예. 제일 쓰기 편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뭐냐? 바로 요 가장 좋은 방법이 마요네즈입니다. 마요네즈 말고도 난황류하고 있습니다. 이제 계란 그 노른자랑 그 다음에 식물성 오일, 예, 60cc에다가 물을 100cc 넣고 예, 통에다가 넣고 믹서기로 갈아주던가 마구 흔들어 주시고 예, 그렇게 이제 난황류를 만들어서 예, 뿌려주시면 되는데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이제 그냥 이거 손으로 막 저으면은 거의 저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막 믹서기로 해야 되는데 그게 덕지덕지 또 붙어 있죠. 그래서 만드는 과정이 좀 복잡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처리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예, 대체로 할 수 있는 게 바로 마요네즈입니다. 마요네즈 쓰시면 되고요. 대신에 마요네즈를 너무 많이 고농도로 쓰시게 되면은 약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꼭 용량을 지켜 주셔야 됩니다. 예, 마요네즈 쓰는 방법은 우선은 이렇게 제가 미리 마요네즈를 여기다가 넣어서 녹여 주었습니다. 지금은 따뜻한 물을 넣었기 때문에 조금 둥둥 떠 있었는데 지금은 다 녹았어요. 여기다가는 마요네즈와 아까 보시는 예, 물비누, 예, 자담 오일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로 예, 물통에 넣고 방제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즉 배추에 뿌려주시면은 진딧물과 응애를 격퇴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요네즈를 쭉 짜가지고 한 요 정도가 한 10g 정도 됩니다. 예, 10g. 제가 저울로 재봤는데 한 10g 정도 되더라고요. 요 10g에 물 2리터를 넣으시면 됩니다. 대신에 처음에 물을 넣으실 때 한 1리터만 넣어주시고 컵에다가 우선은 쭉 따라주세요. 이게 잘 안 녹죠. 지금 그냥 찬물에 넣으시면은 예, 잘 안 녹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우선은 뜨거운 물에 한번 예, 이렇게 녹여주시고 예, 아마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냥 찬물에는 녹지 않는다 마요네즈는. 예, 이렇게 녹여주시고 저는 몇 번 저으면은 녹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통에다가 예, 부어주십니다. 따뜻한 물을 더 부어서 아무래도 마요네즈가 이제 기름 성분이기 때문에 따뜻한 물을 넣게 되면은 녹겠죠. 예, 금방 녹지는 않지만 한 5분 정도 흔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놓으시면은 예, 알아서 녹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물을 나머지를 채워줍니다. 총 2리터입니다. 예, 따뜻한 물을 부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예, 마요네즈 넣은 물을 흔들어 주십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둥둥둥 뭔가가 마요네즈가 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이렇게 다 녹습니다. 완전 하얗게 예, 잘 녹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지근한 물보다는 좀 따뜻한 물 예, 녹여주시면 됩니다. 예, 바로 녹진 않지만 조금 있으면 다 녹아요. 예.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예, 물비누를 부어줍니다. 예, 여기 만든 물비누를 여기다 부어주시던가 아니면은 예, 집에 이제 따로 친환경 물비누가 있습니다. 예, 그런 비누를 구입하시던가 아니면 자담 오일 만들어 둔 거 구입해 놓으신 게 있다면은 여기다가 예, 자담 오일을 넣어줍니다.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 정도 한 10ml 정도 됩니다. 예, 자담 오일을 예, 넣고 흔들어 주십니다. 자담 오일이란 게 물비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따뜻한 물이기 때문에 예, 금방 녹고 예, 비누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같이 유화가 되면서 예, 녹습니다. 예. 그래서 자담 오일을 넣는 이유가 예, 전착 효과도 있지만 서로 이제 약재가 잘 녹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마요네즈를 한번 녹여보았습니다. 즉 물 2리터에 예, 마요네즈 예, 5에서 10g 넣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물비누 예, 물비누도 마찬가지로 한 10에서 20ml 예, 정도 예, 이런 계량 스푼으로 한 2번 정도 예, 넣어주시면 됩니다. 즉 마요네즈 넣은 양의 1:1이나 1:2 정도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제 제가 마요네즈와 이제 이 물비누를 여기다 넣었습니다. 물비누가 없으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식물성 기름으로 만든 그런 비누 있잖아요. 수성 비누, 친환경 비누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이제 강판에 갈아서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마요네즈를 넣어 보았습니다. 이게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정말 진딧물 잘 죽어요. 이렇게 해서 이걸 방제기에 넣으셔갖고 뿌리시면 되는데 뿌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한낮에는 좀 피해주세요. 너무 햇살이 뜨거우면 약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날이 흐려요.
흐린 날은 뿌리셔도 되고요. 너무 쨍쨍한 한낮은 좀 피해 주시고, 너무 고온일 때는 뿌리시면 안 됩니다. 예, 여름에 이 마요네즈를 뿌려서 약해가 났다는 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것은 한낮에 뿌리던가 아니면 너무 많이 넣어서 뿌리셨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제대로 녹이시지 않아서 그게 이제 건더기들이 이제 한 번에 묻어서 이제 이게 약해가 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따뜻한 물에 꼭 녹여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같이 금방 녹았어요.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작물에게 뿌려주시면 되고요. 이대로 방제기에 넣어서 뿌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한번 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거품이 좀 있을 뿐 이 마요네즈가 다 녹았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물에 녹으시면 금방 녹아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해주시는 게 더 효과를 극대화 시키시려면 여기다가 친환경 살충제가 있으시면 넣어주시는 겁니다. 친환경 살충제를 구하시기 어려우면은 주변에 만약에 야산이 있으시면은 고사리가 있어요. 고사리 이제 조그맣게 이제 피기 전에 그게 아닌 고사리 완전 핀 거 있잖아요. 완전 핀 거를 이제 물에 삶아서 그 물을 여기다가 함께 넣어주시면은 이 해충 방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고사리가 이제 살충 성분이 있죠. 아무래도 독성 성분이 있기 때문에 삶아서 이제 그 야린 것을 빼서 나중에 이제 뭐 나물로 드시잖아요. 하지만 핀 거는 먹질 않습니다. 왜냐면 굉장히 독하기 때문에, 독성이 있기 때문에 먹지 않아요. 그래서 그 고사리 핀 것을 잘라다가 끓이셔갖고 그것을 이제 끓인 것을 여기다가 함께 이렇게 넣어서 뿌려주시면 효과가 좋습니다.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방법이고요. 그 다음으로 뭐 님오일이나 아니면 이렇게 친환경 대리스 추출물이 있으시면은 이런 것을 함께 넣어서 뿌려주시면 효과가 좋습니다. 이게 기피 효과가 있기도 하고 살충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님오일이나 이런 거 뿌려주시면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배추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결구 시기에 뭐 초기부터 발생하지만 결구 시기에 가장 중요한 진딧물 방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꼭 결구될 때 방제를 꾸준히 해주셔요. 끝까지 잘 해주셔야지 진딧물이 배추 안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겉에다 뿌려도 진딧물이 죽지가 않아요. 안에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꼭 이 시기에 방제를 해주세요. 그리고 가장 괜찮은 방법이 마요네즈 방법이다. 그리고 이렇게 요것만 물비누만 이것을 사용을 안 해도 물비누만 이제 잘 꾸준히 사용하시면은 진드물 같은 거는 그닥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한번 그러면은 제가 친환경 살충제를 한번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드물인데요, 개미도 엄청 많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자, 엄청 많이 꼈네요. 진짜 콩에 이게 재래팥인데요. 진딧물 방제를 안 했더니 진딧물이 다 여기서 지금 진을 치고 있습니다. 빨아먹고 있어요. 흡집 중입니다. 배추에 방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뒷면 골고루 뿌려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것을 뿌려준 지 한 5분도 안 되었는데요. 여기 개미가 지금 죽어 있습니다. 요거 개미예요. 개미가 죽었습니다. 여기도 지금 진딧물이 뚱뚱해지면서 움직임이 없어졌습니다. 이것을 뿌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전착 효과가 있는 그런 것을 넣었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물이 얘네들 몸으로 흡수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숨을 못 쉬어서 이제 죽게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움직임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것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배추밭에는 없고 여기 이제 바로 옆에 콩밭에 진드물이 많길래 여기서 찍어 보았습니다. 지금 여기는 방제가 안 된 건데 비교를 해 보시면은 살아있는 거, 죽어 있는 거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